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이제 0시가 거의 1시가 다 돼갑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좀 심야 방송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바빠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고 또 미 국방장관의 청와대 예방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그때 방송을 못 해드리고 좀 늦었습니다만은 대신 깊이 있게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안보 상황의 위중성에 비춰볼 때 그리고 한미 양국 간에 매우 중요한 현안들이 정말 산적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볼 때 오늘 이루어진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그리고 미 국방장관의 청와대 예방은 실패로 끝났다. 저는 그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그 이유를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큰 틀에서 보면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 이런 거에 관해서 현 정부가 일단 외교적 레토릭이 됐던 현실적 인정이 됐든 간에 그러한 합의 문안을 만들었다. 이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한미 동맹의 의미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통의 인식을 가졌다. 이 점은 다행스럽지만요. 강론에 들어가면 실패한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가장 지금 현재 첨예하게 한국과 우리 미국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바로 지소미아 협정이 아니겠어요? 그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이슈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과연 어느 정도로 늘릴 수 있느냐 이건데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특히 국방장관 수준에서의 그러한 그 미 합의는 물론이고 청와대 예방에서도 전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것이 상당히 실패한 결정적 동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예방, 더군다나 이게 미국이 동맹국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장 미국 국방정책, 물론 이제 대통령이지만 사실상 미국의 대한안보 공약의 주체, 그 동맹 정신을 직접 현장에서 특히 최악의 전시 상태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인데 국방장관과 대통령과의 모두 발언 내용이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이것도 실패한 회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안보 환경이요. 이렇게 위중한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구한말 이후에. 그렇다면 위중한 것만큼 대통령이 주는 모두 발언의 메시지. 이건 김정은이한테 직접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알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김정은이로 하여금 무모한 대남 군사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모두 발언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상적인 한미 말하자면 국방장관회담, 정상적인 미 국방장관의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예방 자리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 노출이 됐다. 이 비공개 문제를 두고 김정은이가 또 이제 우리 이 국내에 있는 종북 세력들, 국내에 있는 대남 공작망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또 수집을 하겠느냐. 그리고 얼마나 또 현 정권을 무시하겠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트럼프는 무시 못해요, 김정은이가.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굉장히 잘못된 대통령의 면담 형태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 제가 보기에요. 이 지소미아와 그리고 방위비 압박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이것이 이제 한미 지나친 이견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김정은이가 말하자면 이 끼고 들어올 수 있는 한미 간의 틈새 즉 이간질을 할 수 있는 소재를 주지 않겠다 이런 측면에서 또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보다는 이 한미 간의 갈등이 너무 크고 저와 같이
직접적으로 이 회담은 실패했구나. 이번 국방장관의 방안은 결과적으로 실패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비공개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청와대의 국방장관 방문과 관련해서 매우 이례적인 부분은 바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NSC는요. 실세가 바로 김현종 차장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명목상으로는 안보실장 장관급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 한미 간의 갈등, 한미가 동맹의 중요성, 이렇게까지 가장 긴요한 시기에 안보실장의 목소리가 안 들리고 누구만 들렸습니까? 김현종 차장의 목소리만 들려요. 김현종 차장은 더군다나 외교관까지 불러다가 직접 호통치는 전무후무한 NSC의 차장이 되고 있어요. 이거 다 언론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장관하고 영어로까지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그만큼 실세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미 간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바로 방위비 지소미아인데 특히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김현종 차장은 직접 미국에 날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 전부 다 설명하고 갖고 미국 정부의 입장 전부 다 듣고 온 실세 중에 실세예요. 즉 미국을 담당하는 NSC의 최고 실세가 김현종인데 이 김현종 차장이 대통령 면담 여기에 빠졌어요. 물론 청와대 당국자는 미 국방장관 나오는데 군 담당하는 이 김유군 차장이 당연히 참석하지 이 김현종이는 자격 담당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군인이라 국방장관은 군인이 아니에요. 민간인이에요. 예. 물론 국방 문제를 다루는 군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미 국방장관은 다른 나라가 아니고 미국의 국방장관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을 담당하는 큰 안에 국방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현종 차장은 국방 플러스 알파를 다루는 정말 미국과 외교 교섭에 직접 나섰던 당사자예요. 지난 4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갈 때 정상회담하러 갈 때도 정의용 안보실장은 못 갔지만은 바로 누가 갔느냐? 김현종 차장이 청와대에서 갔어요. 외교부에서는 당연히 강경화가 갔고 그런 것처럼 미국 외교의 최첨단 천병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빠진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실패가 예견됐다. 왜 김현종 차장을 뺐을까요? 미국에서 싫어하는 사람이죠. 미국에서 볼 때 김현종이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만날 필요도 없어. 만나나 마나 김현종 차장이 하고 다니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7월 달에 미국에 가서 NSC에 있는 실세를 다 만났잖아요. 쿠퍼만 만났죠. 카운터파트. 그 다음에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믹 멀베인이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USTR 대표, 무역협상 대표 이 사람도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미 의회 지도자들 다 만났잖아요. 이렇게 실세로서 미국을 전부 미 의회 행정부 지도자급 인사들을 전부 만나고 다닌 김현종 차장. 그리고 돌아와서 8월 달에 우리 국내 라디오에서 인터뷰할 때는 뭐라고 그랬느냐? 중재 요청했느냐? 미국 가서 안 했다고 그랬어요. 당당하게.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미국한테 중재해달라고 하면 국제적인 호우가 되는데 왜 해달라고 그러냐? 이 정도로 그냥 세게 발언하고 다닌 사람이 바로 김현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뺀 거예요. 그러니 미국이 좋아할 리가 없고 그 김현종 차장이 배석한다는 그 자체가 미국한테 우리는 당신들 만나봐야 할 얘기는 뻔해. 딱 이 얘기를 전달한 그런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상 의존적으로 우리 현 정부가 볼 때, 청와대가 볼 때 예의상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미국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볼튼 바꾸라, 폼페이오 바꾸라 이런 것처럼 미국이 김현종이를 빼라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정부가 알아서 뺐거나 그거 뭐 군 담당 아까 얘기한 대로 청와대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이 자리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거예요. 옆에다 의자 하나 두는다고 큰일 나나요? 오히려 더 진지한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김현종이가 얼마나 대미회기를 망가뜨려 놨어야 참석도 못하느냐. 안타깝다.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방위비와 관련해서 청와대 예방시에는 방위비 문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청와대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큰 틀에서 그냥 평범한 얘기들만 나왔어요. 뭐라냐, 이미 알려진 대로 지소미아 철회 못한다. 지소미아 폐기하기로 한 결정 철회 못한다. 대통령이나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그런 입장 그대로 나왔습니다. 왜 못하느냐? 일본이 안보상으로 한국을 믿을 수 없어서 수출 규제 하겠다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본을 두고 안보상으로 못 믿는다는데 굳이 우리가 지소미아 협정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철회했다. 이거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못한다. 이 원칙론에서 한 발짝으로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 국방장관은 이러한 철회 입장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 정부도 입장도 전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잘 하도록 얘기는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정도 얘기야 우리도 미국한테 들으나 마나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정부 측 입장이 뭡니까? 먼저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못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리고 중재 얘기는 시종일관 트럼프까지도 중재라는 말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렇게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원칙적인 입장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먼저 일본한테 야 너희들 말이야 한국이 수출 규제만 풀어주면 지소미아 한대 원칙적으로 다시 번복한대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일 동맹이 중요합니까?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까? 미일 동맹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 편에 서서 일본의 지소미아 관련된 입장을 전달하지도 않고 수출 규제와 관해서도 우리 측 입장에서 일본을 설득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도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방위비, 우리 청와대는 얘기 안 했지만 방위비와 관련해서도 미 국방부 장관한테 우리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공동성명을 만들어내는데 무려 6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 6시간 걸린 이것도 제 기억이 없어요. 많이 걸려야 뭐 한두 시간 걸리든가 말든가 하고 이렇게 공동성명이 나오면 미리 다 초안 만들고 이 마지막 안까지 다 만들어 갖고 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양 장관이 만났을 때 조금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 최종판을 수정하는 데 불과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바로 발표하는 게 통상적인 예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미 공동 국방장관 성명이 나오는데 무려 6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1시 20분께 끝났는데 7시 20분에 나왔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방위 문제하고 지소미아 가지고 양국 국방 당국자들이 끝까지 말하자면 주거니 받거니 논쟁을 거듭한 거고 이것이 또 미국 정부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백악관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그만큼 한미 동맹 관계가 허약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예요. 동맹 문제의 상징, 본질이 바로 지소미아와 방위비를 통해서 미국은 한국 정부를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나간 것이 우리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공평하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루자. 그리고 공동성명에서 나온 것이 금년 연말까지 빨리 방위비 협상을 마치자. 연말까지 마치자고 하는 것은 미국이 세게 나온 것 같아요. 왜? 우리 정부 안에서 이럴 바에는 작년에 협상한 것처럼 질질 시간이나 끌다가 미국 지치게 하자고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미국이 단언 지하에 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위비 압박, 지소미아 문제 이것이 심상치 않은 갈등의 씨앗이었었는데 조금도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도 특히 또 실패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권 전환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 공동성명에 보면 전자권 전환 지난 8월 달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할 때 훈련 19-2인가 뭘 이름 바뀌었죠. 예. 그 참 기가 막히다고 제가 제 방송에서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기본 운영 능력 평가를 했는데 그 기본 운영 능력 평가는 합격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예정된 수순대로 지금 2022년 현 정부 임기 내에
전자권 전환을 꼭 받아오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목표에 미국이 승인을 해주고 나온 점, 이것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 정부 안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애국 시민들,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지켜내겠다고 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한테는 이 전자권 전환 제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9.19 공동성명보다도 더 위험스러운, 저는 이번 공동성명의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북한의 핵미사일이 전혀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이 전자권 전환 조건에 맞춰서 전환을 추진한다는 그 합의에 진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가 아니라요, 군사적으로 맞게 이게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저는 매우 위험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은 9.19 남북 군사 공동 합의에 관해서 미국 정부도 좋다, 이 공동성명에서 밝혔어요. 이게 전부 북한을 말하자면, 좋게 얘기하면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 구도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유인책, 인센티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청자 여러분,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얼마나 잘못된 합의입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 폐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군사 합의 계속 이걸 이행하면 우리만 안보 태세가 무너진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에서도 9.19 합의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위험스럽다, 예, 굉장히 참 안타깝다,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국방장관의 방안은 미국 입장에서도 실패했고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특히 우리 애국 시민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한 협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미국 국방장관이 이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방위비 문제 똑바로 부자 나라인데 이제 반드시 부담해야 된다, 세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소미아 협정 돌아가라, 그래야만이 한미일 그리고 한미 동맹 제대로 지켜가고, 지소미아 이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웃을 사람은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이런 의미의 발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견을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국자가 발표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전반적으로 미국 내 강경 기류가 얼마나 센지 이제는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래서요, 지소미아 반드시 번복하고, 그리고 방위비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나토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어느 정도나 미국이 얘기하는 압박에 호응하고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인 경제 규모,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위비 분담 금액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는 평택 기지를 공짜로 지어줬어요. 거의 10조 원이 들었다는 엄청난 재정 부담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런 것이 왜 미 정책 당국자들에게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을 끝까지 설득해서 그야말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방위비 협상은 만들어내야 되고요. 지소미아는 지금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 애국 시민들이 힘을 합쳐갖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소미아는 빨리 복귀해야 됩니다. 지금 미 국방장관이 한 얘기도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전시가 났을 때 지소미아가 없으면 적시에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데 왜 지소미아를 폐기하려고 하느냐, 이런 유감스러운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 외교안보 진영에서는 이런 미국의 말뜻을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왜? 이념 편향적으로 대미 관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가관스러운 것은 어제죠.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47명, 거의 말이 이어야지 전부 여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정의당, 그 다음에 뭐 민주평화당, 무슨 뭐 대한신당, 이런 정당들이 뭐 제대로 된 야당입니까? 여당 2중대, 1중대, 2중대, 3중대들이 전부 모여갖고 47명의 국회의원들이 방위비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 저도 달라는 대로 47억 불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뒤에 말이 더 거창해요. 뭐라고 되느냐?
미군을 빼가려면 빼가라고 주장할 정도의 말장난한 거예요. 여기에서 주장할 정도의 자주국방을 확립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 주한미군 너희들 빼가려면 빼가, 방위비 그렇게 요구할 바야. 이 직접적으로 요 말을 하면 이거 잘못하면 내년 선거는데 부담스러우니까 말을 꼬리를 하나 더 붙였어요. 주한미군을 빼가려면 빼갈타라는 식으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47명 의원들 내년 총선 때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안보 관련 본인들이 생각이 어떤지 그걸 다 복합적으로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국회의원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 지식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심판해줘야 돼요. 매우 위험스러운 국면입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볼 때 이 47명이라는 의원들이 빼가려면 빼가라 주한미군을 이 정도로 자주국방 확립하자. 이거 우리가 전작권 갖다가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거나 비슷한 위험스러운 발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한미 말하자면 이간을 넓힐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위험스럽냐. 이런 거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면 제가 요것만 가지고도 한 2시간 방송할 수 있는데요. 너무 심야 방송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지금 21분 방송했는데 이 정도 해서 이번에 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내용 그리고 국방장관의 청와대 예방 내용을 여러분들께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실패한 국방장관 회담을 이제 성공한 그러한 한미관계, 성공한 한미 군사 동맹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9.19 합의 이거 빨리 폐기하도록 하고 전자권 전환은 핵 합의 이거 빨리 폐기하도록 하고 전자권 전환은 핵 미사일 이 고다 작업 중단돼서 실질적으로 핵 폐기가 이루어질 때 전자권 전환해도 늦지 않다. 이런 것은 꼭 지켜지도록 우리가 현 정부에 대해서 압박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평론이 받들어 정책이 현 정부가 이 민평론에 나와 있는 정책 대안들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계속 밀어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한미동맹이 굳건해지고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가 굳건해지고 연합방위태세가 또 강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금 현재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지금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데 이 훈련과 관련해서 한미 국방장관이 되고 있는데 이 훈련과 관련해서 한미 국방장관 사이에 비핵화 협상의 외교적인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하자. 이렇게 한미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지금 긴밀히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조정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매우 저는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대대급 이하로 훈련 규모가 축소가 돼 있어요. 이런 축소된 훈련 이름도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훈련을 안 쓰고요. 뭐 전투 준비 태세 뭐 이런 말로 또 썼다고 그래요. 이렇게 연약한 훈련을 하는 걸로 바꿔놨는데 김정은이가 또다시 이 훈련하면 미국 정말 더 이상 북한이 참지 않겠다. 이 얘기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 국방장관 회담에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또다시 축소하는 문제를 다시 미국하고 조정 중에 있다고 하니 이것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국방장관이라고도 볼 수밖에 없는 징후다. 예. 연합훈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합훈련 제가 보기에는요. 연말까지 김정은이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오지 않으면 연합훈련을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대미 교섭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심야 방송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고 또 좋은 댓글들도 많이 지금 달아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 방송 꼭 주변 분들과 공유 넓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반포동과 잠원동, 방배 본동과 일동, 사동에 있는 지인들께 제 방송 꼭 링크를 걸어서 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그리고 청와대 해방의 실체를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 평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